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추미애 거짓말로 무너지다입니다. 추미애의 아들 서일병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9개월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가 결국 면죄부 수사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동부지검은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도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 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추미애 아들 서일병, 추미애 전 보좌관 최모 씨, 당시의 지역대장 이모 애비역 대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죠. 서울 동부지검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 발표일을 추석 연휴 직전으로 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했을 뿐인 거죠.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는 징후는 이미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추미애에 대한 재신임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과 추미애가 회의 시작 직전에 동시에 입장하는 연출을 통해서 검찰개혁 완성자로서 추미애가 엄청난 탄력을 받게끔 해줬던 것이죠. 동시에 친노 문파의 대부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살리기 오더를 내리면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추미애를 본격적으로 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서 침묵하던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서일병 휴가는 법률이나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8개월간 정체 상태에 있었던 검찰 수사가 정강석화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수사 과정에서 추미애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추미애가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아들 휴가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추미애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된 것입니다. 즉 추미애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든 것이 도청 사실 그 자체보다는 닉슨이 했던 거짓 진술이 결정적이었고 클린턴의 레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이 탄핵 직전까지 갔던 것도 클린턴이 위정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추미애가 거짓말의 덫에 걸린 것이 앞으로 그의 정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무리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현재 권력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은 초라한 검찰의 모습이죠. 검찰은 서일병의 휴가 처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일병이 지난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병가 6월 5일부터 14일, 6월 15일부터 23일에 이어서 정기휴가 6월 24일부터 6월 27일 정기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성인권자인 지역대장의 승인과 구두 통보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휴가 명령서나 진단서 등 정빙 서류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김모대의 서일병 소속 부대 지원 장교조 금모대의 지원 대장입니다. 김모대의와 금모대의를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습니다. 도대체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의지가 전혀 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누가 검찰을 개찰로 전락시켰습니까? 그 중심에는 위로는 추미애, 아래로는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인 서울 동부지검장이 있습니다. 추미애가 지난 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던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바로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을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서울 동부지검의 추미애 아들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를 해오다가 지난 8월 그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추미애를 위한 코미디 인사입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아들 관리용 인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의 김덕곤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주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특정 그룹이 그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대한민국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특별검사,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등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 특별검사의 경우는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180석 규모의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안건을 순순히 통과시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같은 대형 비리 사건도 아닌데 고발된 지 8개월 동안 이어갈 정도로 방대한 수사량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제스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임검사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지명을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카드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추미애가 인사권 행사를 통해 법무장관 임명 전 가족 관련 일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동부지검 검사가 추미애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나 중령의 진술을 충실하게 기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은 직무유기죄 범죄요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마음먹기에 따라서 특임검사 임명은 가능합니다. 결국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도입 여부는 수사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이 주문하는 것은 독립적 수사로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추미애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법무장관직에서 당장 사퇴를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해당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내준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추미애는 보좌관의 전화통화 의혹에 대해서 통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 지시를 받느냐 등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이 보좌관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추미애가 보좌관에게 서일병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는 등의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가 되는 거짓 주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하고는 별개로 추미애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은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위정죄 처벌이 어려운 것이 고민입니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위정죄가 되려고 하면 발언자가 정인 신분이어야 합니다. 청문 대상자는 위정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추미애는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나온 기관장이 위정을 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정인 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위정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지요. 하지만 추미애가 해당 발언을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나 대정부 질문에는 정인 선서 절차가
불행히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청문 대상자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가 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5선 민주당 당대표 출신의 정치인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것도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심보다는 국민 정서심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일찍이 도산안창호는 민족 개조론에서 한민족이 고쳐야 할 악습의 첫째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 즉 사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악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즉 모범적인 인간상을 보이면서 국민들 앞에 사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을 누가 신뢰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추미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무 장관직에서 내려오는 것이야말로 그대가 살 길이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들을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